며느리가 아들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갔습니다. 저는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식탁에서 전부 꺼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가족 앞에서 가면을 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67세 박순자. 저는 아들 민석이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부탁했습니다. 집에 김치 좀 갖다 달라고. 민석이는 회사에 있고 지은이는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는데 식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통장을 집었습니다. 마지막 거래네요. 2023년 3월 10일, 출금 500만 원. 그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2월 28일 출금 300만 원. 2월 15일 출금 200만 원. 1월 30일 출금 400만 원. 석 달 동안 1,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 월급이 400만 원인데 저축은커녕 통장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한 건가? 아니면 아들이 무슨 빚이라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저는 재빨리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어. 감사해요. 그냥 가실 거예요? 응, 집에 할 일 있어서.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식탁 위 통장으로 향하는 걸. 그리고 제 얼굴을 살피는 걸.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응,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빼간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서가 요즘 돈 쓸 때 많니?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축은 잘하고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며느리 지은이를 점심에 불렀습니다. 지은아, 오늘 시간 돼? 점심 같이 먹자. 네, 어머님 좋아요.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요즘 민석이가 바쁘지? 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많이 해요. 힘들겠네. 너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자주 봤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보려 했지만 각도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요즘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갑자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그래,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아,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가방은 새 거였습니다. 명품이었습니다. 2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그 가방 새로 샀네, 예쁘다.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방에 택이 아직 달려 있었으니까. 안쪽에 살짝 보이는 하얀 택.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친구 좋겠다. 점심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 석 달간 1,400만 원 출금, 며느리 새 명품 가방 약 200만 원 추정, 거짓말 친구한테 빌렸다고 함, 가방에 택 있음, 점심 중 휴대폰 확인 7회, 누군가와 메시지 주고받는 듯 노트에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우리 며느리가 정말? 하지만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청소 도와준다는 핑계로 며느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35만 원, 백화점 남성 시계 120만 원, 고급 양주바 결제 18만 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최근 석 달이네. 아들 민석이는 술을 안 마십니다. 시계도 이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은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재 서랍에서 영수증 발견. 호텔 레스토랑 35만 원 2인 식사, 남성 시계 120만 원, 양주바 18만 원. 아들은 술 안 마심. 시계 이미 소유. 결혼기념일 아님. 의문 누구와 함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며느리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더 지켜봐야 할까? 새벽 3시 결정했습니다. 침묵하기로, 더 지켜보기로.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말은 증거를 지운다는 걸, 추궁하면 며느리는 준비한다는 걸, 하지만 침묵하면 방심한다는 걸, 그리고 방심할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걸.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목표 진실을 밝힌다. 방법 침묵과 기록. 기간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저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벌써 50페이지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모든 것을. 2023년 6월 2일 목요일. 며느리가 백화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백화점 근처에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쇼핑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드라마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며느리 뒤 밟는 거예요.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며느리는 그 남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웃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3년 6월 2일. 백화점 간다고 거짓말. 강남 호텔 방문. 30대 남성과 만남. 친밀한 관계 추정. 사진 증거 확보. 그날 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너도 잘 챙겨 먹어. 내 엄마도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기록할 때. 7월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나가서 6시에 들어옴. 4시간. 저는 또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같은 남자였습니다. 3번째 목격. 노트에 적었습니다. 패턴 발견.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동일 호텔 동일 남성. 정기적 만남 확증. 8월 어느 날. 며느리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 오늘 못 봐서 아쉬워. 다음 주 목요일은 꼭. 저장된 이름은 수진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남자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식사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19일. 휴대폰 메시지 확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발신자. 연락처명 수진 언니로 위장. 친밀한 내용. 다음 만남 약속 확인. 노트는 이제 10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며느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이 3개 더 늘었습니다. 옷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화려해졌습니다. 화장도 진해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수수하게 입었지만 외출할 때는 달랐습니다.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 좀 바빠서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친구들 모임이 좀 많아져서요.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도 내 생활 있어야지.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엄마, 저 요즘 저축 못하고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지은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좀 들어가고. 며느리가 아프다고요? 저는 일주일 전에 며느리를 봤습니다. 호텔 앞에서. 너무나 건강해 보였습니다. 많이 아파? 아니요. 그냥 검사 좀 받는다고. 거짓말. 또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병원비 명목으로 돈 요구. 실제 병원 방문 없음. 아들 속임 지속. 인내심 한계 근접. 하지만 기다림 지속. 3년째 되던 해. 2026년 1월. 저는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넘는 기록. 3년간의 거짓말. 3년간의 배신. 3년간의 증거.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 저는 달력을 보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진실과 마주하는 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디데이 2026년 1월 1일. 목표 진실 공개. 방법 가족 앞에서 한마디. 예상 결과 며느리 붕괴.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3년간 지켜봤다는 것을, 모든 걸 기록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곧 차가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겨울이.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6시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전 나물 잡채. 손이 바빠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저도 웃어줬습니다. 11시. 작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도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다들 모였네. 거실에는 8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두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 둘, 민석이 딸 하은이와 민호 아들 준서. 자새의 첫날이니 떡국 먹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떡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떡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다들 새해니까 한 살 더 먹는 거다. 며느리 지은이가 떡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어머님, 국물 맛이 정말 좋아요. 그래, 많이 먹어.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작년 한 해 어땠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별일 없었고요. 그렇구나. 친구들은 자주 만났고? 네, 가끔요. 수진 언니는 잘 지내?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수진 언니 말이야. 자주 연락하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 내가 알아.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수진 언니가 남자라는 거 알아? 며느리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어머님, 그게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노트. 150페이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서가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요? 내 아내가 3년간 뭘 했는지 기록한 거야. 며느리 지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건. 앉아.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통장에서 500만 원. 두 번째 페이지. 명품 가방 거짓말 친구한테 빌렸다고. 세 번째 페이지. 2023년 6월 2일 강남 호텔 30대 남성과. 큰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전부 내가 직접 본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큰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당신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오빠나. 오빠라고 부르지 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작은아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진정해. 애들 있잖아. 손주 하은이와 준서가 겁먹은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준서야, 잠깐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네, 할머니.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냐고. 회사 선배예요. 회사 선배? 당신 회사 그만둔 지 5년 됐잖아. 대학교 선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 저는 노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며느리와 남자가 함께 있는. 지은아, 이 사람 누구야? 며느리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큰아들이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보더니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액자가 깨지는 소리. 이혼하자. 며느리가 큰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나 손 치워. 오빠 제발. 큰아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면 안 돼. 왜요? 저 여자가 3년 동안 저를. 알아, 다 알아.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며느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혼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편하게 떠나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네 엄마, 이혼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살아 계속. 큰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요. 들어 내 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아, 넌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새해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어머님, 내 휴대폰 비밀번호 내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25802예요. 통장도 전부 내놔. 네. 그리고 매일 저녁 6시까지 집에 들어와. 네. 외출할 때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보고해. 네. 이제부터 넌 감시받으며 살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서가 이혼하면 그 여자 편하잖아. 그게 3년간 내 돈 쓰고 다른 남자 만나고 거짓말하고. 네. 그런데 이혼하면 끝이야? 그게 맞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매일매일 값을 치르게 해야지. 엄마, 내 얼굴 보면서 자기가 뭘 잃었는지 느끼게.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며느리에게는 하얀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겨울이. 2026년 1월 2일, 새해 둘째 날부터 며느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며느리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일어났어? 네, 어머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증거. 오늘 뭐 할 거야?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 저녁 6시까지 집에 있어. 네. 내가 확인하러 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아들 민석이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들어오세요, 어머님.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석이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며느리 혼자였습니다. 오늘 뭐 했어?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어디 나간 데 없고? 없어요. 휴대폰 줘봐. 며느리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아침 누구랑 메시지 주고받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도요. 거짓말하지 마. 삭제 기록 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남자야? 네. 뭐라고 했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단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연락 방법은 없어요. 이메일은, 카톡은 전부 차단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님, 이제부터 매일 저녁 6시에 확인할 거야. 네. 휴대폰 통장 일정 전부. 네. 거짓말하면 그때는 이혼시킬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거고. 네. 민석이한테 3년간 쓴 돈 전부 갚아야 할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3년간 우리 아들이 당한 걸, 3년간 쌓인 거짓말을. 아니, 이건 당연한 값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며느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평생 사는 건가요? 응, 저 미치겠어요. 그래야지. 이건 너무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3년 동안 한 게 뭔데?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석이한테 한 게 뭔데?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 그게 미안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한 일 생각하면서 살아. 네. 그게 내 벌이야. 2월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아들 민석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왜? 집이 너무 우울해요. 그래야지. 근데 저도 힘들어요. 민석아. 네.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럼 참아. 하지만 넌 3년간 속았어. 하루하루가 거짓말이었어.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해.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며느리 집에 가는 것, 차가운 분위기를 견디는 것, 며느리의 눈물을 보는 것.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지는 거였습니다. 3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오후 4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집을 나갔어요. 뭐?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못 살겠어요. 이혼할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소 보내. 싫어요. 지금 안 보내면 경찰 부를 거야. 왜요? 넌 아직 민석이 아내야. 가출은 6이야. 30분 후 주소가 왔습니다.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친정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예요. 지은이 시어머니. 아, 어머님 들어오세요.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집 가자. 싫어요.
여기서 뭐 할 건데? 이혼할 거예요. 며느리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며느리 어머니를 봤습니다. 따님이 3년간 다른 남자 만났어요. 며느리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 돈 빼서 그 남자한테 썼고요. 지은아,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답해. 죄송해요.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렸습니다. 따닥. 너 미쳤어? 시댁에 무슨 짓이야? 엄마, 당장 사과해.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지은아, 너 정말 이혼하고 싶어? 네. 그럼 해근대 조건이 있어. 뭔데요? 민석이한테 3년간 쓴 돈 전부 갚아.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산해봤어, 2억이야. 2억이요? 통장에서 빠진 돈, 명품, 가방, 옷, 호텔비 전부. 며느리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2억을 어떻게 갚아? 그럼 이혼 못하죠.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선택해 2억 갚고 이혼하든지 아니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 감시받으며 살든지.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갈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벌의 시작이구나. 도망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택시가 며느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내렸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님,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2026년 4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멍하니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지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그냥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뭐 먹었는데? 라면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도 널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는 깔끔했습니다. 집안을 항상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정리 안 해? 네. 왜? 힘들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가고 싶어요. 왜 어디 아파? 마음이 아파요. 마음? 잠도 안 와요. 밥맛도 없고요. 그래서 정신과 가고 싶어요. 정신과. 며느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봐. 진짜요? 응, 민석이한테 말해서 같이 가.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우울증이래요. 그래. 약 처방받았어요. 심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민석이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괜찮아?
저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힘들면 말해.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5월 어느 날, 손녀 하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5살. 할머니, 그래, 우리 하은이 왔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왜? 요즘 말을 안 해요.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방에만 있어요. 그래, 밥도 안 먹고요. 엄마가 많이 힘드나 보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3년간 아빠를 속였다고? 하은아, 어른들 일이야. 근데 엄마가 자꾸 울어요. 그래, 할머니가 매일 오시잖아요. 응, 그러면 엄마가 더 우는 것 같아요. 하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은아, 내 할머니. 할머니가 나쁜 사람 같니?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엄마가 잘못했어, 크게. 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하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예전처럼 안 돼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 예전처럼 안 돼요?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만 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손녀도, 저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6월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원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며느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파? 네. 약은 먹고 있어?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매일 후회해요. 그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응, 하은이한테도.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평생인가요? 아마도. 저 죽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아. 네.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어차피 저 이렇게 살 거면. 안 돼. 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도망이야. 네. 넌 값을 치러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야 하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3년이 의미 없어집니다. 3년간 기다린 게, 3년간 참은 게 다 무너집니다. 7월 어느 날, 민석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 민석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할 수 없어요? 뭘? 지은이 감시하는 거요. 왜?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알아. 그럼 민석아, 넌 안 힘들어?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 속은 거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럼 왜 그만하래?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매일 지옥이에요. 알아.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응. 지은이 우는 거 보는 게 힘들어요. 민석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까? 용서? 아니면 이혼? 아니면 계속?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우리 집으로 와. 네 어머님, 할 얘기가 있어. 오후 2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헬쑥한 얼굴로. 앉아.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3년간 지켜본 며느리.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며느리. 지은아. 네 어머님. 우리 이제 끝내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네. 끝낸다는 건 용서가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끝낸다는 게 용서가 아니면 뭐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택이야. 선택요? 응, 내가 선택하는 거야. 며느리는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이혼에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2억 갚고 하은이 양육권은 민석이한테.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남는다고요? 응, 이 집에서 계속 살아. 그럼 또 감시받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속죄하면서 살아. 그게 무슨, 매일 민석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네. 하은이한테 좋은 엄마가 돼. 네. 그리고 나한테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지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3년간 내가 한 일은 지울 수 없어. 네. 하지만 앞으로 30년은 바꿀 수 있어.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아니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 저 남을래요. 확실해? 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알아.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봐주마.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후회의 눈물, 그리고 다짐의 눈물.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12월,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사랑해. 하은이 도시락도 챙겼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졌어요.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엄마 같아요. 며느리는 저에게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집에 있어. 제가 갈게요.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왔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7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석이네 집에서 저와 두 아들 부부, 손주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어머님, 민석 오빠 하은아. 며느리가 세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응, 처음엔 원망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어요.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뭘?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할 기회를.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지은아. 네. 이제 그만 울어.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값을 치렀어. 어머님.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딸이야. 며느리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석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도 모두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3년 전 그날, 통장에서 500만 원이 사라진 걸 발견한 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그리고 기록을. 그 선택이 맞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용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그 값을 치르고 나서야 진짜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 2027년 8월,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일 시작하려고요. 일? 내 카페 알바요. 왜? 민석 오빠한테 쓴 돈 갚고 싶어요. 이요? 내 평생 걸려도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그래 해봐.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정말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민석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오빠 받아줘. 괜찮아. 아니야, 내가 갚아야 해. 민석이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하은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2027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새해 떡국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내 어머님 집에서 다 같이 먹어요. 좋지. 다음 날 2028년 1월 1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 집에서 며느리가 만든 떡국. 자, 다들 한 살 더 먹는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떡국은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민석이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괜찮죠? 저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2026년 1월 1일, 며느리에게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이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배신에는 값이 있습니다. 용서에도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고 나면 진짜 가족이 됩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간 기록한 그 노트, 15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8년 1월 1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배신과 용서, 침묵과 기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